기자쇼 만지용입니다. 미스터트롯 팬 여러분들께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바로 미스트롯 3가 론칭한다는 건데요. 참가자 모집 소식을 전하면서 또 한 번 이 여정을 시작한다라고 TV조선이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2019년 미스트롯이 처음 공개된 이후 어느덧 5년 차입니다. 여자, 남자, 여자, 남자, 그리고 다시 여자 트로트 스타를 뽑는 순서가 맞는데 과연 어떤 기준으로 선발을 하는지, 그리고 과연 어떤 반응을 얻게 될 것인지, 이번에는 제2의 송가인 혹은 제2의 이명웅이 탄생할 수 있을 것인지 여부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TV조선의 보도자료 지난 7월 7일에 나왔는데 트롯 오디션본과 TV조선이 미스트롯 3 론칭을 확정지으며 참가자 모집을 시작한다면서 대한민국의 트롯 열풍을 일으킬 TV조선 미스터트롯 3를 통해 다시 한번 오리지널의 힘을 보여줄 계획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선보인 미스트롯, 미스터트롯 시리즈는 송가인, 이명웅, 양지은, 안성훈, 영탁, 이찬원, 정동원, 장민호, 김호중 등 대한민국 최고의 트롯 스타를 배출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일단 정말 큰 성과를 이뤘죠. 왜냐면 여기에서 배출된 이들이 트로트 시장을 넘어 한국 연예계를 쥐락펴락하고 있는 게 사실이니까요. 그럼 이번에 미스트롯 3 과연 어떻게 선발을 할까요? 홈페이지도 이미 마련이 됐고요. 이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어요. 일단 자격, 트롯을 사랑하는 만 50세 미만 여성이 대상입니다. 1974년생 이후 출생한 이들만 참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상한선이 있는데 하한선은 없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새싹들이 참여할 수 있다는 얘기죠. 뭐 예를 들면은 누가 있었어요? 김다연도 있었고 김태연도 있었죠. 임서원도 있었고, 이러한 또 다른 트롯 새싹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거고요. 지원 방법은 참가 지원서를 작성하고 직접 부른 5분 내외의 노래 영상과 정면의 얼굴 사진을 보내야 됩니다. 이 5분 노래가 중요해요. 그 기준이 튠이나 믹싱 등 후반 작업이 없는 라이브 영상, 즉 원본을 보내야 된다는 겁니다. 잘 부른 척 후반 작업 가한 노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원서를 제가 또 들어가 봤거든요. 지원서에는 일단 이름과 생년월일, 키와 몸무게를 적어야 됩니다. 사실 요즘 자기소개서나 이력서 낼 때 키, 몸무게 절대 적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이게 차별의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다르죠. 이거는 대중들의 눈에 띄는 스타를 뽑는 거잖아요. 외적인 게 굉장히 큰 판단의 기준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항목에 들어갔고요. 이외에 학교, 전공, 학년, 직업 이런 것들을 채워야 됩니다. 왜냐? 직장부, 대학부, 초등부 뭐 이런 식으로 부서를 나누는데 기본적인 인적사항이 나눠야지 그들을 어느 팀에 배치를 할지 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원 동기와 내용, 지원 이유, 트로트를 좋아하는 이유, 트로트를 부르게 된 계기 등을 적으라고 썼고요. 살면서 힘들었던 순간을 적으라는 란도 있었습니다. 터닝 포인트, 내 인생의 전환점은 언제였는지, 무엇 때문이었는지, 내 인생을 뒤흔든 사건은 무엇이었는지, 가장 자신 있는 곡은 무엇인지, 가장 좋아하는 가수는 누구인지, 나의 매력 포인트, 장기, 닮은 꼴, 그리고 친분 관계를 다 적도록 써놨어요. 이외에도 수상 및 경력사항, 타 방송 출연 경험도 쓰게 해놨는데, 자, 이런 항목들을 왜 쓰라고 할까요? 바로 사연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뭐 없는 사연을 만들기 아니라 있는 사연을 좀 더 드라마틱하게 만들기 위함이죠. 예를 들면은 송가인 씨 원래는 국악을 했는데 본인이 가난해서 비녀를 만들어 팔았고 그러다 트로트로 전향했던 이야기. 이명웅 씨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홀어머니 밑에 자랐고 어머니가 미용실을 했고 아버지가 어머니 왜 불려줬던 배신자라는 노래를 본인이 무대 위에서 부르고, 마찬가지로 양지은 씨 신장 이식 수술대에 올라서 아버지를 구하고 대신 본인은 배에 힘에 들어가지 않아서 국악을 포기해야 됐고, 안성훈 씨 앞선 미스터트롯에 갔다가 이찬원 씨와의 대결에서 패한 후 굉장히 힘든 시기를 겪고 재도전하게 됐던 이런 사연 하나하나가 그들의 실력과 맞물려서 그들을 지지하게 만드는 요인이 됐거든요. 이런 이야기, 스토리텔링을 위해서 그들의 살아온 발자취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번 시리즈 과연 어떻게 흘러갈까요? 일단 하나씩 살펴볼게요. 미스트롯 1, 지난 2019년 2월부터 5월 방송이 됐습니다. 최고 시청률 18.1%, 우승자 송가인. 미스터트롯,
2020년 1월에서 3월 방송됐고요. 최고 시청률 35.7%. 이명웅이라는 영웅이 탄생했습니다. 그리고 미스트롯2 2020년 12월부터 2021년 3월까지 방송됐고요. 최고 시청률 32.9%. 양지은이 2대 미스트롯이 됐습니다. 다음 미스터트롯2 2022년 12월부터 2023년 3월까지 방송됐습니다. 최고 시청률 24%. 그리고 안성훈 씨가 왕관을 썼죠. 시청률 추이를 보면 어떤가요? 미스터트롯이 최고를 찍은 이후에 조금씩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 미스터트롯의 35.7%는요. 이 시리즈의 최고가 아니라 2010년 이후 전 방송사 모든 프로그램을 통틀어서 최고 성적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뭘 봐야 되나? 1회와 2회의 시청률이 중요합니다. 자, 미스터트롯 1, 1회가 5.9%였고 2회가 7.3%였습니다. 최종은 18.1%. 미스터트롯 1, 1회 12.5%, 2회 17.9%, 최종은 35.7%. 다음 미스터트롯 2입니다. 1회 28.6%, 2회 28.5%, 최종 32.9%. 자, 다음 미스터트롯 2, 1회 20.2%, 2회 20.8%, 최종 24%. 자, 여러분 어떤 상관관계가 보이시나요? 뭐 별거 없네 생각할 수 있는데 제 생각은 다릅니다. 미스트롯과 미스터트롯 1은요 1회에서 2회로 갈 때 시청률이 그렇게 튀어올랐어요. 그 결과 최종 시청률도 상당히 높았죠. 상승폭이 엄청 컸다는 겁니다. 미스트롯 1은요 1회가 5.9%였고 최종이 18.1%였으니까 시청률이 3배가량 뛰었습니다. 300% 올랐어요. 미스터트롯 1 볼게요. 1회가 12.5%, 최종 35.7%. 역시 3배가량 뛰었죠. 300%의 상승률입니다. 시즌 2를 볼게요. 미스트롯 2, 1회보다 2회가 오히려 살짝 떨어졌어요. 0.1%포인트 하락했습니다. 28.6%로 시작을 해서 최종이 32.9%니까 상승률이 15% 정도예요. 미스트롯 2는요. 소폭 상승했습니다. 20.2에서 20.8. 그러니까 상승률이 높지 않았어요. 최종 시청률도 24%. 1회와 비교하면 상승률은 20% 정도입니다. 시즌 1은 전부 다 상승률이 300%였는데 시즌 2는 상승률이 15에서 20%에 그쳤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거는 출연진들의 개별적인 역량이라기보다는요. 일단 뒤로 갈수록 트로트 오디션에 대한 신선도가 떨어지고 관심도가 하락했다는 겁니다. 근데도 1회는 왜 높냐고요? 1회는 기대치입니다. 전작이 큰 성공을 거뒀기 때문에 전작의 성공이 1회 시청률을 담보해요. 그래서 1회 시청률은 뒤로 갈수록 굉장히 높아요. 근데 이게 뭐냐? 시청률이 더 크게 상승하지 않는다는 건 결국 보는 사람만 본다는 얘기예요. 새로운 시청층이 창출이 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이 보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일단 트로트의 팬들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그들은 이미 누군가의 팬이라는 거죠. 트로트를 좋아하기 때문에 이미 이명웅이나 송가인 등의 팬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트로트를 좋아하니까 새로운 시리즈를 보긴 하는데 그렇다고 새롭게 배출되는 이들을 지지를 하냐? 갑자기 이명웅, 송가인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고 갈아타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언젠가는 그들을 능가하는 이들이 나올 수도 있는데 미스트롯 3 한다고 했을 때 또 기사 제목도 그렇고 제2의 이명웅, 제2의 송가인 나올 거예요. 그 얘기 뭐예요? 제2의 송가인과 제2의 이명웅이 나왔다? 현재까지 나오지 않았다는 걸 스스로 인정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호재가 있다고 봐요. 뭐냐? 송가인, 양지은 씨가 지금도 TV조선과 소통하면서 해당 프로그램에 출연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인즉 시즌3에 미스트롯3의 두 사람의 역할이 꽤 커지고 참여할 수 있다는 거죠. 시즌2 때는 사실 송가인 씨가 참여를 많이 못했어요. TV조선과 관계가 그다지 좋지 못했기 때문에 대관식, 시즌1의 우승자인 송가인 씨가 시즌2인 양지은 씨에게 왕관을 씌워주는 대관식이 이루어지지 못했는데 만약 두 사람이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면 시즌3에선 그걸 볼 수도 있다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로 전 시즌을 넘고 청출어람은 가능할까? 솔직히 저는 청출어람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이건 TV조선이란 채널이나 트로트 오디션의 문제는 아니에요. 왜냐면 다른 오디션도 마찬가지였어요. 슈퍼스타 K, 서인국, 허각, 울랄라 세션, 로이킴.
1부터 4까지의 우승자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 우승자 기억하세요? 기억 잘 못하실 거예요. 그럼 K-팝 스타는요. 시즌 1 박지민, 시즌 2 악동 뮤지션. 그 이후에 우승자 말씀드릴게요. 버나드 박, KT 김, 이수정, 보이프렌드. 여러분은 얼마나 기억을 하시나요? 그리고 이들이 지금 활발히 활동을 하고 있나요? 사실 뒤로 갈수록 관심도가 떨어져서 쉽지 않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지만 또 하나의 축제잖아요. 그리고 미스터 트롯, 미스트롯을 통해서 스타덤에 오른 이들이 선배로서 또 마스터로서 레전드로서 참여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이런 신구 스타들이 한데 어우러지는 또 하나의 쇼를 만들 수 있다는 측면에서 미스트롯 3의 론칭을 저는 개인적으로 반기고 있습니다.